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충남 공주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 지역에서도 지진 재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방청과 행정안전부, 육군 등 정부 부처들이 모여 규모 7.5의 강진 상황을 가정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난 대응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수복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전도심 전역에 굉음이 울려 퍼지고 지진 발생 재난 방송이 반복됩니다. 대전 한비탑 앞은 지진으로 붕괴된 건물 잔해가 가득하고 시민들이 신속히 대피합니다.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뒤집어진 차량에 깔린 부상자들을 신속하게 구조합니다. 교통사고 사상자 총 18명 발생, 사망 2, 중상 4, 병원 이송 중입니다. 한쪽에선 드론과 열화상 카메라로 고층 건물에 고립된 시민들을 찾아내는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새로 도입된 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에 따라 환자 부상 상태를 분류한 뒤 이송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서 규모 7.5 지진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한 긴급구조 종합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은 소방청과 육군 등 54개 기관에서 1,4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돼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최근 공주에서 3.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진 재난은 더 이상 남일이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 붕괴와 각종 화재, 방사능과 바이러스 누출 등 다양한 재난으로 이어집니다.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면 붕괴뿐만 아니라 화재, 유해물질 누출 등 다양한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난 상황 발생 시 소방청과 유관기관들의 대응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 공공기관, 국가기관들이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잘 이루어져야지만이 진짜 실상의 재난이 발생됐을 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청은 앞으로도 비행기 추락과 테러 등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국가 단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해마다 진행할 계획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서산에서 소 럼피스킨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지 일주일째를 맞은 가운데 논산과 아산의 젖소 농가에서 각각 한 건씩 확진 사례가 추가되면서 충남도 내 확진 농가가 6개 시군 21곳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확진된 19곳에서 키우던 소와 젖소 941마리는 모두 살처분됐고 오늘 새로 확인된 2개 농가의 소 65마리는 살처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거점 소독시설 20곳과 통제초소 14곳을 운영 중인 충남도는 소독시설을 늘리고 백신이 추가 도입되는 대로 내일부터 추가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 5월 서산 대사랑에서 충청권 최초의 국제 크루즈선 출항이 확정됐습니다. 충남도와 서산시는 운항사인 롯데관광개발과 크루즈 선사인 코스타크루즈와 협약을 맺고 내년 5월 8일 서산 대사랑을 출발해 일본, 대만의 도시들을 거쳐 14일 부산항에 도착하는 6박 7일 일정의 국제 크루즈선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코스타 세레나호는 11만 4천 톤에 길이 290m로 최대 승객 3,780명을 수용할 수 있고 대극장과 수영장, 레스토랑, 카지노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전의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평당 1,700만 원에 근접하는 등 분양가가 고공행진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LH 등 공공기관과 지자체들이 아파트용 공공택지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분양 물량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유재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말 청약 접수에 들어가는 대전 관저동 660세대 규모의 아파트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690만 원. 평균 2천만 원이 넘는 분양가로 지난달 분양했던 대전 탄방동 숭어리샘 아파트보다는 저렴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선 아직까진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분양가가 2천만 원이 넘어서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곳은 또 이렇게 적당해 보이고 근데 분양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부담되고 걱정이 좀 많이 돼요. 대전 지역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지난달 기준 3.3제곱미터당 평균 1,673만 원. 지난 1월 1,544만 원에서 3.3제곱미터당 129만 원이 올랐고 국민 평형인 84제곱미터의 경우 평균 4,300만 원 올랐습니다. 시멘트, 철근 등 원자재 값 급등과 인건비 상승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민간 택지로 조성을 할 경우에는 일부 토지주 같은 경우는 뭐 알박기를 한다든지 아주 높은 매입가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매입 비용이 과거보다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난해 11월 분양했던 갑천 2단지의 경우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1,350만 원대. 대전 도시공사가 택지를 공급하고 지역의 민간 건설사가 시공만 맡으면서 최근에 가장 낮은 분양가에 1순위 청약 마감됐습니다. 때문에 갑천 2단지나 세종시처럼 아파트형 공공택지 공급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공공택지 조성에 정책적인 집중력을 높여서 분양 물량을 늘리고 적정한 분양가로 주택 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실제 공공택지 공급량이 많았던 인천과 울산, 대구는 연초에 비해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각각 52만 4천 원, 39만 2천 원, 27만 원이나 떨어졌습니다. 아파트 분양가의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전시가 공동주택용 공공택지 공급 확대와 아파트 분양물을 늘리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시점입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말을 맞아 다채로운 가을 축제가 열립니다. 대전 서대전공원에서는 내일부터 이틀간 70여 개 빵집 100여 개 부스가 참여하는 2023 대전 빵축제가 열려 15m 대형 롤케이크 커팅 퍼포먼스와 빵집 컬렉션, 빵 시식 프로그램, 지역 아티스트 버스킹 공연 등을 선보입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대전 목척교 주변에선 대전의 아름다운 밤 풍경을 소개하는 대전 동구 문화재 야행 행사가 개최되고 내일 대전 태미올해 관사촌에서 추억의 미니게임 등 태미올해 축제가 이어집니다. 천안 독립기념관에선 단풍 절정 시기를 맞아 오늘부터 11월 2일까지 매주 금토일 단풍나무 숲길 힐링 축제가 펼쳐집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충남도와 아산시 등이 공동 주관하는 2023 대한민국 온천산업 박람회가 아산 온양관광호텔 일대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29일까지 이어지는 박람회에는 독일과 체코, 헝가리, 대만,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모인 전문가들과 국내 온천 관련 단체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온천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논의합니다. 한편 이날 개막식에서는 아산시를 포함해 충북 충주시, 경남 창녕군을 대한민국 최초 법정 온천 도시로 지정하는 행사가 함께 열렸습니다. 단도직입 인터뷰, 오늘은 그 순의 나이에도 세종의 한 농촌적에서 의사로 거뜬하게 활동 중인 이규만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34년생이시니까 개정된 나이로는 89세시고 세는 나이로는 90인인데 이 60년이 넘도록 오랜 세월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요? 환자를 볼 적엔 내 가족같이 보고 친절하게 봐서 그분들이 낫는다면 참 기분이 좋죠. 그렇다면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나는 건강관리를 해야죠. 그런데 건강관리는 첫째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둘째로는 음식 조절하고 다음에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저는 술을 하나도 먹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는다. 저는 건강해서 아직도 환자 볼 기회가 있고 앞으로도 시간 있는 대로 환자를 볼 예정입니다. 50년 동안 세종의 농촌인 전이면에서 네. 병원을 개업을 쭉 해오셨는데 그 당시에 아마 대도시로 나갔더라면 더 편리하고 수익도 훨씬 더 보장됐을 텐데 이곳에 계속 남았던 이유는 뭘까요? 제가 71년도 5월 1일부로 무의촌에 가서 보건지소장을 하고 봉사 한 5년만 하고 떠나자 하고서 살아보니까 안 돼요. 그런 것이 50년 하니까 이거 참 세월이 무정합니다. 그 당시에 나갔으면 돈은 많이 벌고 성공을 했었는지 몰라.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돈이 다는 아니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왕진 다니고 운동하다 보니까 이거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보람 느껴요. 이 시골의 병원이 하나뿐이어서 당시에 아무래도 종합병원처럼 여러 진료 과목도 봤어야 했을 테고 또 어떤 집안은 4대에 걸쳐서도 아마 진료를 하셨을 텐데요. 어떠셨습니까? 여기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자가 많죠. 각가지 뭐 정형외과도 있고 신경외과도 뭐 다 있는데
제가 90년도까지 365일 24시간 근무를 했어요. 다 그런데 보람은 뭐냐? 다 죽어가던 애가 살아가지고 얘가 괜찮다고 왔을 때 그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게 간단하죠. 아버지, 아가지고 손자니까. 그런 애들 지금 중학교 다니고 다 다녀요. 그런 집에서 좀 지금까지도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저희 집 환자는 80%가 단골 손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대대로는 4대로 2대 3대로 많아요. 2대 3대. 우리 단골 손님이 2대 3대는 많으니까요. 요즘 지방의료원에는 고액의 연봉을 준다 하더라도 의사 모시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을 보면서 좀 안타깝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문제 해결은 정말 어려워요. 늙은 의사들 있죠? 지금 힘드니까 자꾸 폐업을 해요. 그럼 그 폐업하는 의사들 시골로 수양 보내요. 수양 보내고 그분한테 보수를 톡톡히 주고 그러면 무의청도 없어지고 또 전문의들도 또 취직하고 그런데 이건 정부에서 할 거죠. 지금 의사가 모자란다 그러는데 지가 볼 때는 모자라는 것보다도 그런 얘기만 폐업하는 의사들이 많으니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유, 이렇게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이 임명됐습니다. 박 전 대덕구청장은 개파색이 옅은 범친명계로 분류되며 비명계인 박영순 의원의 지역구인 대덕구 출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영순 의원은 충청 출신 인사가 당 지도부에 합류하게 된 점을 환영한다며 이번 인사와 관련해 어떤 정치적 의미도 부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는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이소희 세종시의원이 발탁돼 청년과 여성, 장애인을 대변하게 됐습니다. 정용근 대전경찰청장이 이달 말 명예퇴직을 앞둔 가운데 제20대 대전경찰청장으로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이 내정됐습니다. 윤 수사국장은 1989년 경찰대를 졸업한 뒤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서울경찰청 성동경찰서장, 충남경찰청 자치경찰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반려동물이 기부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반려동물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는 새로운 기부, 착한 펫 캠페인 얘긴데요. 생활 속 기부 문화 정착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석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양쪽 눈 색깔이 다른 희귀종 반려묘 모모를 기르는 유장현 씨. 지인의 부탁으로 임시 보호를 하다 모모와 정이 들며 직접 입양해 키운 지 2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평소 기부와 봉사 실천에 적극적이었던 유 씨는 이번엔 자신의 이름이 아닌 반려묘 모모의 이름으로 나누기 위해 착한 펫 기부에 가입했습니다. 모모 이름으로 하면 상당히 좋겠다고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기부 문화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려견 똥똥이를 기르는 안효정 씨도 착한 펫 기부에 참여했습니다. 효정 씨는 고령인 똥똥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눔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기부 이런 거 처음 해보는데 똥이 이름으로 기부하다 보면 똥이 또 좋은 일 있고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동참하게 되었어요. 착한 펫 제도는 반려동물이나 식물의 이름으로 매달 2만 원 이상 기부하는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의 새로운 나눔 캠페인입니다. 세종시에서는 모모를 시작으로 똥똥이와 벤지가 차례로 가입했습니다. 모금액은 취약계층과 반려동물 지원 사업 등에 활용되고 보호자의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됩니다. 다 모금이 되면 이후에는 취약계층 지원과 또 그 반려동물들을 위한 저희 배분 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시작된 착한 펫 나눔 캠페인에는 전국에서 지금까지 세종 3팀을 포함해 모두 68호가 가입했습니다. 착한 가게, 착한 일터 등 착한 나눔의 일환으로 시작된 착한 펫 제도가 다양한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논산시 공무원들과 지역 내 기관 단체 관계자들이 10월 전통시장 장 보는 날을 맞아 화지중앙시장과 강경대흥시장 등 지역 내 전통시장을 돌며 장을 봤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논산시 기업인협의회 소속 기업 임직원들도 참여해 물건을 구입했고 수출 간담회를 위해 논산을 찾은 세계 한인무역협회 소속 논산 홍보대사들도 전통시장 살리기 피켓을 들고 장보기에 동참했습니다.
보령시는 내일부터 이틀간 청라면 은행마을 일원에서 제9회 청라은행마을 축제를 개최합니다. 청라은행마을은 은행나무 천여 그루가 식재된 우리나라 최대 군락지로 마을 전체가 노란 단풍으로 황금빛 물결을 이루고 있어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신경섭 가옥고택 주변에는 수령 500여 년과 100여 년 된 은행나무가 있어 조선 후기 고풍스러운 가옥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경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나 경차 운전자 30대 여성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경차에 불이 나며 전소해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